자, 이렇게 해서 잘 등기가 실행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털컥 스탑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4-1에서 실행 중단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실행이 등기가 중단되는 사유 보니까 첫 번째 취하. 신청인이 우리 안 하겠다. 뭐 서로 뭐 계약이 또 다시 깨졌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하. 이건 신청인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하. 등기관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등기할 게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제 각하 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하고 또는 각하, 신청인의 취하, 등기관의 각하에 의해서 등기 실행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비록 각하 사유에는 들지만 좀 경미한 경우 있죠. 경미한 경우는 등기관이 각하시키지 않고 보정할 수도 있어요. 보정을 명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보완해서 정정해서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상이 없으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각하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각하 사유에는 해당이 되는데 등기관이 깜빡 잠을 졸았나 봐요. 간과를 해버렸어요. 간과. 자기 잘못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행 중단 첫 번째 취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하에다 빨간 펜 하시고요. 자, 보니까 출제자 의도는 취하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이거 알고 있는지, 뭐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냐?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마치기 실행이 전까지 취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방법에다가 파란 펜 밑줄을 그으시고요. 당연히 뭐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죠, 그렇죠? 신청 방법과 동일하고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자, 봅시다. 방문 취하가 있죠. 자, 방문 신청을 했어요. 방문 신청 지금 뭡니까? 출석 신청을 했어요. 신청 방법이 방문해서, 즉 출석해서 신청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동일해야 되죠. 취하도 방문해야 된다. 역시 전자 신청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취하도 전자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문 취하 보니까 방문 신청의 경우는 취하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즉 방문하여 그 등기 신청 취하서를 신청 정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서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구두로. 우리 취하에서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취하. 그래서 역시 전자문서로 역시 전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취하는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구두 취하는 없고, 왜? 구두 신청이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구두로 서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취하도 역시 공동으로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대리인이 취하는 경우는 취하에 대한 별도의 특별 수권을 받아야 된다. 자, 등기 신청 대리를 했다 이거예요. 대리인이 취하를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여기에 대한 별도의 수권, 특별 수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부 취하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환부 돌려주는 거죠, 반환해 주는 거. 그래서 등기를 전부 취하하는 경우는 그것이 등기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정보들, 그 다음에 수수료 요거를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법 조문으로 쭉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부동산 등기규칙 19조 보니까 2항에 등기 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 정보는 보조 기억장기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등기가 실행이 중단되는 이제 두 번째 사유가 각하라고 그러죠. 자, 각하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법무사 시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놈이. 좀 우리하고 포커스가 다른데, 우리는 틱해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거기는 뭐, 논술형 문제로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각하라는 게 진짜 각하입니다. 각하. 자, 출제자 의도 보니까, 각하 사유가 우리가 총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밑에 보면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경우에 그럼 어떤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자는 묻고자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부동산 등기법 29조입니다. 신청이 각각 등기관은 다음 각호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서, 그러니까 각하도 뭐예요? 구두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취하도 그렇지만은 그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항상 각하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다만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완, 정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즉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러나 꼭 등기관이 보정을 이렇게 명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보정이 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만약에 이게 경미한 사항이야. 이거 좀 고쳐오세요. 각하시키는 뭐하니까? 야, 그 등기관은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등기관이죠. 그죠? 큰 일꾼이 되실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넘버원이죠. 자, 그래서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만 이렇게 보정을 하였을 때는 각하하지 않는다는 예의가 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정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사건이 그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경우, 즉 관할 위반 등기죠. 그죠? 예컨대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자취할 때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이죠. 그죠? 동생 옆에 학교에서 같이 아버님 참 너무하셨어요. 그죠? 지금 하늘나라에서 들으시겠네? 자, 아버님이 이제 대학교 이제 할 때 자취집을 얻어주시는데, 와, 이 동생 학교 옆에 가까이 얻어주시는 거 있죠, 그죠? 응? 무지 섭섭했습니다, 아버님. 자, 농담입니다. 벼락치겠네. 자, 그래서 그 신림동 거기다 얻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학교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죠? 한강을 건너서 이렇게, 그죠? 도를 건너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솥밥 먹고 대학교 다닌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에 예컨대 그 신림동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예컨대 강남 등기소에 신청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 신림동은 관악 등기소가 있거든요. 관악 등기소. 근데 강남 등기소로 갔어. 그럼 뭐예요? 관할 위반이잖아요. 그죠?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죠. 그럼 뭐 한다고 등기관은? 각하! 이렇게 시켜버린다고. 근데 각하를 못하고 깜빡 졸았나 봐. 간과를 했어요. 지나쳐버린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그 신림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쪽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등기된 거 유효 무효? 무효죠. 왜 무효죠? 왜 무효죠? 앞에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 봤잖아요. 360페이지 그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서 첫 번째가 고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계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보니까 이제 술 깨고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럼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직권, 여기에 다 연계되죠?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실력이 느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등기라고 그러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등기할 수 있나요?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공사장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시죠. 빨간 뭐 이렇게 아니 플랑카드 현수막으로 본 건물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왜 그렇게라도 보여주고자 할게요? 할까요? 등기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구체적인 게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표로 나와 있다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각하사의 두 번째죠. 자, 그거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할 위반 등기처럼 역시 뭐예요? 간과하고 등기 실행이 됐다 할지라도 무효고, 그죠? 무효고. 등기관을 발견했다 하면 직권으로 말소죠. 똑같이. 자, 그러니까 보니까 실체법상, 즉 민법상 불허되는 경우하고 절차법상, 등기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있죠. 자,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 가능하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딱 지었어요. 그죠? 아직 다 짓지 않았어. 벽돌만 이렇게 기초공사만 했어요. 그거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다 짓고 오세요. 이렇죠. 너무 들뜬 마음에 처음으로 생애에 이렇게 주택을 하나 갖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가지고 이렇게 딱. 좀 우리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허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됩니다. 역시 이전 등기 안 되고 저당권 등기도 안 되죠. 전부에 미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그걸 이제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예외적으로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었죠. 용익권. 그래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채권인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이거 하나를 묶어서 용익권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도.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일부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만 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도면 제출하라 이렇게 또 연계가 되잖아요. 뒤에 여기 소유권 외 등기, 그죠? 여기 용익권 등기죠? 거기하고 또 다 연계가 됩니다. 다. 그래서 392페이지 보시면은 지상권 나와 있나요? 목적,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좀 목적, 범위, 도면 번호 나와 있나요? 도면. 일부의 경우. 일부는 도면도 제출하라 이거죠. 그렇구나. 그러나 소유권은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도 그렇고. 자, 그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의 일물일권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무효고 등기관은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안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러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또 가능하다.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 나는 안 배웠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 저당권 파트에서도 이 내용이 적어져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은 우리 저당권 파트가 자 365페이지 한국어로 따져 1차 365페이지 보시면 그 점 있죠. 점이 쭉 위에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점 보실까요? 다섯 번째 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1필에 일부에는 저당권 성립 없다. 일몰일권주의.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중요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각하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공유자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왜? 지분은 전체에 미치니까 저당권도 전체에 미치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보죠. 366페이지 2차. 5년 초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했대. 우리 10년 동안 공유물 이거 못 지냐 이렇게 특약을 맺었나 보죠. 그거는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했다. 물권 법정주의는 뭐예요?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민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권편에서 정한 대로. 그거 어기면 뭐예요? 무효죠, 무효.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물권 일단은 그래서 이제 물권편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겠죠. 290페이지 한국어로 따져 1차 290페이지 185조 그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공유는 어디에 나옵니까? 소유권 파트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 1차 민법 268조랑이 소유권 파트 324페이지 1차입니다. 324페이지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에 전항의 계약을 갱신할 때 그 기간은 갱신할 때 5년을 넘지 못한다고요. 5년을 넘지 못한다. 오케이.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시 2차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잘 따라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4번에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역시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래서 292조 2항이다. 민법 지역권 파트죠. 다 보네요. 오늘 민법까지 292조 2항 보세요. 340페이지 한국어 1차 340페이지입니다. 292조 부종성 해가지고 2항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나와있죠. 그렇죠? 그 위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그죠? 역시 이것도 민법의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한 거죠. 자, 이 전세권 파트는 303조 2항입니다. 자, 1차 344페이지 303조 전세권의 내용 돼 있고 2항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농이 이렇게 많게 전세로 한다는 결국은 뭐예요? 다 농민이 소작농화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작농. 그래서 고려가 멸망한 이유,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대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토지의 일본 특권 계층들의 전유물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반들이 전유물해서 세금을 제대로 냈냐? 세금은 안 냈다. 국고가 비니까 당연히 국가는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역사에서. 이 303조 민법 303조 2항은 고려 말, 조선 말의 망국의 역사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는 안 되지만은 소작농으로 만드니까 말이죠.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 새로 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 이런 건 가능해. 농지에 대한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안 된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그 외의 권리,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에 6번째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목적으로 담보로 하는 경우 역시 민법 위반이죠. 우리 저당권의 수반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민법 361조이죠.
역시 저당권 한번 뒤져볼까요? 368페이지 1차 368페이지 361조 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수반성 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죠. 그 다음에 7번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환매 특약 등기. 역시 민법 위반한 거죠.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하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자, 이거는 채권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590조, 592조. 채권 계속 보네요. 계속. 590조에 보면은 406페이지, 1차 406페이지 보면 590조 환매의 1항의 매도인이 환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권리를 보류한 때 요게 뭐라고요? 환매라고. 동시에 하지 않으면 그건 뭐다? 그거는 재매매약에 대해서 407페이지 표로 나와 있겠고요. 그 407페이지 맨 위에 592조 환매 등기 또 보네요. 어디서 봤죠 한번?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매매 등기라는 건 매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이제 소유권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 우리 부동산 등기법 관점에서는 그 매매 등기와 즉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 즉 환매권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동시에 안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각하사유에 된다. 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하나 더 써놓읍시다. 8번 동그라미 하셔가지고요. 거기다가 2차 366페이지 이제 7번까지 봤잖아요. 8번에 이렇게 하나 써놓읍시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합유 지분 이전 등기. 합유 지분 이전 등기도 실체법상 인정이 안 돼요. 그죠? 불허되기 때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사유 두 번째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요 놈은 민법 273조 소유권 파트죠. 우리가 공동소유에 공유합의 총유가 있었죠. 그래서 273조 1항입니다.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분의 분할 금지.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하의 뭐니까 합유자는 합유분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요. 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은 뭐죠? 깨겠다는 거죠. 그럼 합유가 이미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이라는 것은 합유 지분을 이전하겠다, 결국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봤고요. 요게 이제 실처법상 불허되는 경우고, 이제 절차법상 불허되는 경우 첫 번째 봅시다. 오른쪽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 안 되겠죠.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 이런 거 안 되겠죠. 뭐 유치권 이런 것들이요. 요 놈은 354페이지에서 봤죠. 354페이지 등기 능력 가부 여기서 봤습니다. 그 내용이군요. 다음 두 번째, 물적 편성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기 신청. 그래서 중복 등기죠. 중복 등기도 절차법상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괄호로 중복 등기라고 좀 써놓으실까요? 다음에 세 번째, 후발적 사유로 변경사항에 대한 경정 등기. 자, 후발적 사유면 우리가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경정 등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정 등기는 뭐예요? 원시적인, 그죠? 그런 사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의 등기.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 5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은 결국은 뭐예요?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자가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중 1인이 자기 상속지분,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되지만은 전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F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권리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는 가능하다. 가등기의 경우는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6번째, 소유권인 대지권을 등기한 경우 토지나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지상권이나 임차권, 대지권을 등기한 경우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이전 등기 신청. 자, 요거는 뭐하고 연계되냐면은 역시 민사특별법에 보면은 집합건물법이 있었죠. 거기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차. 오늘 다 보네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 권 473페이지, 1차 473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표, 두 번째가 바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 되어 있죠. 일체성, 사용권의 일체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20조다 해서 20조에 근거해서 하면 20조. 20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482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시면은 20조 2항에 뭡니까?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 계속 같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해준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본다는 것이죠. 아파트는 그러니까 내 거 101동 101호 팔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같이. 이것 따로 팔고 이놈 따로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일체성 때문에. 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절차법에서는 그런 사유에서 그 신청은 각하 사유에 포함을 시켜서 등기를 실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구분 건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직 안 배웠죠,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그때 오면은 좀 알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붕 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365페이지로 오셔서요. 2차 이제 세 번째 1번, 2번은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예컨대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을 받았어요. 그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각하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82페이지 또 보네요. 382페이지 보면 그 신청 가능자 있죠? 그 내용입니다. 배운 거 계속 배우네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4호에 제24조 제1항 1호 요게 뭐냐면 이제 방문 신청의 경우요. 방문 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방문 신청인데 방문을 안 해, 출석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각하사유죠, 그죠? 그러니까 출석주의 위반입니다. 다음 5번째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방식에다 검정펜 합시다.
그 다음 6번째,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7번째,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다만 20조의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시효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검증해 봅시다.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뭐예요? 앞대가리가 뭘로 시작됐죠? 신청 정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5호부터 8호까지는 신청 정보가 문제가 있는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는데 7호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죠. 이게 되는데 다만 27조에 따른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이제 포괄 승계인의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인 아니겠어요? 상속인. 그래서 우리가 상속인 등기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표시는 누구로 돼 있어요? 상속인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 기록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피상속인, 망자 이름으로 여전히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일치되잖아요.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각하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인 등기.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등기 앞쪽에서는 등기 유효 요건의 완화. 여기서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죠? 여기서는 각하사유 아니다. 그거. 이거 배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에 8번째.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죠? 예컨대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이 증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간과되고 등기가 됐어요. 그거 유효무효? 그것도 유효라는 거 아니에요. 유효권의 완화에서 배웠잖아요. 다음 9호는 이제 첨부 정보 미제공하는 경우예요. 5호에서 8호는 신청 정보 문제가 있고 9호는 첨부 정보에 문제가 있어요.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죠? 예컨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에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 정보,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353페이지 맨 위에 그 첨부 정보의 1항의 2호죠. 2호.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등기소에.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각하사유다고요. 다음 10호 취득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 이행. 그렇죠. 권리는 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고요. 11호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신청 정보에 보면은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말이죠. 신청 정보에 350페이지 거기 그 부동산 표시 나와 있나요? 신청 정보의 내용 1항의 1호의 가목의 토지 해가지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목이 예컨대 신청 정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대장에 보니까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하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하에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간과하고 등기가 돼서 그건 또 유효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조금 정말 이게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글자를 싹 바꿔버리는 거죠. 7호 같은 경우에 신청 정보의 등기 누구죠? 의무자인가요? 권리자인가요? 권리자인가요? 의무자인가요?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각하사유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뭐예요? 등기 권리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는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와우. 꼼꼼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각하사유를 갖다가 우리가 1호하고 2호는
진하게 제가 표기를 해놨죠. 나머지는 흐릿하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66페이지. 자, 거기에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했다, 격려했다, 실행한 그런 등기예요. 파란펜 밑줄 쫙 합시다. 각하사유 1호, 2호 관할 위반 사건이, 그죠? 관할 위반한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그런 등기죠. 그걸 간과하고 격려된 완료된 등기는 무효다. 그리고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고 또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각하사유는 비록 간과하고 실행, 등기가 격려 완료됐다 할지라도 유효다. 그리고 직권 말소 대상도 아니다. 이의 신청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각하사유를 크게 두 개로 구별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하 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되는데 말이죠. 1호하고 2호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겠고, 특히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는 꼭 이해를 하면서 또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